안녕하세요, 정호의 심리학입니다. 혹시 5.18 기념관 가보신 적 있어요? 전 안 가봤어요. 5.18 네. 공원은 가봤어요. 망월동 혹시 가보셨어요? 망월동? 망월동 안 가봤어요. 광주 시민으로서. 네. 사실 네. 저는 무등산도 안 가봤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무등산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인문대식 광주인으로서 별로인데요. 네, 5.18 하면은 또 떠오르는 되게 대표적인 심리적인 질환이 있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죠. PTSD라고 하는 네. 외상 사건으로 인한 장애인 건데 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 모두가 인문적 자산을 활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문도시 광주 사업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일단 외상이란 게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막 PTSD 왔어, PTSD 왔어 이런 말을 MZ세대나 청소년들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인터넷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창 시절 때 뭐 괴롭힘 당한 썰 이런 거 막 보면은 PTSD 온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좀 충격적인 뭔가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들을 다 뭉뚱그려서 뭐 외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심리적인 의미에서 외상은 조금 더 심화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죽음하고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건이 닥쳤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그것을 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외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게 몇 %나 진단을 받나요? 보통 연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15%에서 24% 정도까지 사실 근데 이게 적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맞네요. 5명 중에 1명은 외상성 사건을 겪은 이후에 그것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잘 치료가 안 된다고 만성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진단 기준만 보더라도 이 PTSD라는 장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좀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제 보통 진단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는 DSM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출간한 정신장애 편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이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 이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만 해당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진단 기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이 진단 기준표를 바탕으로 진단에 활용하고 계시는데 임상 전공했잖아요. 그렇죠. 다 외웠어요? 한참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다 잘 외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 읽으면 나중에 책 내용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이것도 잊어버려. 이게 자주 안 보면 까먹게 돼요. 이제 대충은 이제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정도만 기억을 하는데 뭐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이제 틀릴 수가 있어서 다시 저희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도박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도박 장애 진단 기준은 다 깨고 계시죠? 갬블링 디스오더의 진단 기준은 제가 완전 깨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는 잘 몰라요, 사실. 책 봐야 돼. 나도 막 책 찾아봐야 돼. 그래서 이제 PTSD의 진단 기준이 좀 어떻게 돼요? 이제 4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재경험이라는 거거든요. 재경험이라는 거는 회상, 내가 이거를 원하지 않는데 계속 그 당시의 기억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꿈을 꾼다든지 악몽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보여지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5.18 같은 거를 예로 들면은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때 이거를 뭐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소리로 이제 착각이 돼서 구석에 숨는다거나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플래시백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또 뭐 땀을 엄청 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생리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도 이제 대표적인 재경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4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회피 반응. 회피 반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장소는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장소만 가면은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니면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회피 반응이거든요. 이런 증상들도 발생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 그 사고의 과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그 뚜렷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기억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그죠? 왜냐면은 갑자기 내가 난데없이 뭐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이제 그 세계는 달라질 수 있죠. 그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나는 내가 지켜야만 할 것 같고 이런 사고 방식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각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내가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서 살짝만 건드려도 과하게 놀라거나 수면, 뭐 잠들
잠들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과하게 잠을 자거나 이런 어떤 생리적 각성 반응의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요거를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연구를 찾아보니까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PTSD가 생기냐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를 경험하신 분하고 이제 전쟁을 경험하신 분의 차이를 좀 보니까 이제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은 뭔가 이 신체적인 걱정에 관련된 항목들이 좀 많이 높게 나왔고 이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보면 내적인 좌절, 분노, 이제 피해의식 등에 대한 결과가 좀 더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사고는 사실은 아주 찰나의 순간에 이게 경험하는 건데 전쟁은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누가 돌아가신 장면들을 계속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지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쟁은 되게 내가 무기력해지는 경험이거든요. 사고는 어쨌든 뭔가 내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사고가 개입할 수 있는데 전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더 뭔가 그런 감정들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치료법도 좀 찾아보니까 병원이나 트라우마 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치료 기법이 약물 치료랑 이제 정신 치료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좋다는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트라우마 자체가 굉장히 여러 증상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 증상들 중에 어떤 게 좀 더 두드러지는지 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경증인지 아니면 중증인지에 따라서도 또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해주는 치료 방법을 따르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이 PTSD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차원의 학살이라든지 참사 같은 이런 대형 사건들 있잖아요. 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5.18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건들을 기념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의미의 뭐 추모탑이라든지 뭐 위령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주는 그런 것들 자체가 그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또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광주에서도 이제 5.18 이름을 딴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원도 있고요. 공원도 있어요. 5.18 공원. 뭐 그리고 민주 그 묘지, 국립묘지도 있고 심지어 그 버스도 있어요. 아시죠? 518번이요? 네네. 그 망월동까지 가는 버스가 518번이요? 네, 518번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금나물로에 있는 민주화운동 기록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유네스코에 지정된 기록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 5.18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저 안 가봤는데 꼭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광주 시민이라면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